네, 온조커피. 맛있는 커피, 향 좋은 커피, 온조커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네,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걱정이 많은 오늘 시장인데. 미국부터 한번 봐주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매주 월요일, 화요일 날 계속 하락하는 그런 시장이 한 두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금투세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진짜. 금투세 뭐 지금 제일 핫한 이슈. 저도 뭐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한 가지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지금 우리 공매도 금지하고 있잖아요. 네, 네.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금지한 상태잖아요. 음.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제도를 정상적인 제도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죠. 어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네. 공매도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타이밍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걸 수 네, 있다. 맞습니다. 네. 주간으로 다우가 2.9, 나스닥이 5.7, S&P 500이 4.3% 하락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올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8월보다 더 많이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더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진 거라서 이중 고점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하락에서는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락에 가서는 사람들이 의심을 더 많이 하고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주요 종목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간에 있는 그 선물은 우리나라 선물이요.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선물은 2%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빠질지는 좀 봐야겠지만 한 2% 정도는 좀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지난주에 4일 연속 다 S&P 500 기준으로 4일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화요일 급락 후에 이틀 동안은 좀 소폭 등락하면서 좀 눈치를 봤는데 다시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조업 PMI가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고용 보고서리 안 좋게 나왔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네. 10년 만기 국제 수율이 3.71%고요. 2년 만기가 3.65. 제가 아침에 보여드리는 숫자로는 이거 지금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됐습니다. 네. 2년 만기. 그래요? 예, 2년 만기가 10년 만기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가 장기보다 예. 금리가 더 낮아지는 네,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 예. 몇 년 만에 된 거군요. 몇 년 만에 된 겁니다. 예. 우리가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높아져서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긴 한데 예. 어쨌든 지금 그 미국의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서 그 정상화됐다기보다는 예, 맞습니다. 그냥 예. 단기 금리가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더 빨리 빠져서. 너무 금리를 빨리 예, 떨어뜨릴 예, 것 예. 같아라고 하면서 정상화된 예, 거죠. 정확하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을 반영하면서 10년 만기고 떨어지고 있는데 경기가 더 빨리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기준금리를 더 빨리 떨어뜨리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2년 만기가 더 빨리 떨어지면서 이게 정상화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빠진 거는 흐름을 보시면요. 그 고용 보고서 나왔잖아요. 네. 고용 보고서 나왔을 때는 안 빠졌었어요. 그래요? 네, 그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한 상황이었는데 장중에 9월에 빅컷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쫙 돌았어요. 네. 그러면서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뭐 위정자 또는 정책을 하고 있는 뭐 중앙 은행들도 지금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또 두려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거죠. 네. 또 뭐 한간에서는 시장이 연준에 자꾸 이제 보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습니다. 시장이 우리는 요번에 빅컷이 나오면 시장이 안 좋게 반응할 거다 이렇게 좀 우리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 참여자들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시장에서 바라는 쪽이 훨씬 시장 참여들이 많아요. 네. 시장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플레이어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 좀 보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괄호친 거 맨 밑에 보시면요. 요게 금요일 날 하락이고요. 네. 괄호는 주간 하락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4%인데 주간으로 13% 하락했고 마이크론도 금요일 날 3%, 주간 10%, AMD가 3.6인데 9.5. 그러니까 주간으로 다 10%씩 빠진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 주간으로 빠졌고요. 테슬라는 지난주에 올랐었습니다. 고점이 플러스 9%였어요. 네. 그런데
금요일 날 하루에 8.4% 하락했어요. 그래서 주간으로 마이너스 1.58%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오르다가 그냥 곧바로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은 안 좋아서 오늘 우리 시장 되게 힘들게 좀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 역시 미국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는데 2년 만에 최악의 주간 하락입니다. 주간으로 제가 하나 다 눌러보니까 네. 이 5% 빠진 거는 2년 전에 처음, 그러니까 2022년도에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서 그래요? 급락을 할 때, 그때 5% 빠진 적이 네. 있고 그 이후로는 이 정도 하락한 적은 없어요. 한 주에 5% 이상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2년 동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난 한 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시장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은 무려 8% 폭락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금요일날 아침부터 외국 매도 나오면서 급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급락 영향으로 최악의 주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2주간 약 4조 원 순 매도했는데 딱 2주 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지난주에 한 1조 9천억 그러니까 2조 정도 매도하고 그 전주에 2조 정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주간으로 딱 2조에서 4조 매도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다시 보시면요. 8월 달에 급락했잖아요. 8월 달에는 이렇게까지 매도를 안 했어요. 이번 매도가 더 세요? 네, 이번 매도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삼성전자예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2주간 2조 7천억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3조 9천억 2주간 매도에 2조 7천억이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1조 5,700억, 1조 6천억 정도 순 매도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반도체 피크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외국인들의 거래 잘 보시면요. 월가 IB들에서 나오는 자료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매매하죠. 근데 지금 이 뉴스에 가져오긴 했는데 UBS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이요? 예,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면 외국인들은 왜 거기대로 그냥 하잖아요. 네. 그냥 원칙대로. 그런 흐름들이 우리처럼 미리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미리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그 데이터가 나오거나 네. 보고서가 나왔을 때 거기에 추정하면서 거래를 외국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매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렇게 컸던 거는 8월 달보다는 이번에 컸던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도가 많았고 특히 삼성전자 매도가 많았고 그 삼성전자 매도 많은 거는 반도체 사이클의 이제 피크가 사실 이 반도체 사이클의 피크 얘기가 나온 거는 뭐 때문에 나왔냐면 JP모건인가 이따 뉴스 보겠습니다. 거기서 반도체 피크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 내년 초쯤에 피크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반도체 피크 논란이 엄청나게 거세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뭐 그렇게 매도 그렇게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직접적으로 대규모 매도가 나오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볼 때는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한 주였어요. 굉장히 힘든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뭐 다들 좀 좋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좀 팔기 시작하면 이 흐름이 조금 막 왔다 갔다 하기보다 한 방에 이렇게 좀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경향이 좀 그런 많죠? 경향이 좀 있죠.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삼성전자 판 거는 여기 지금 데이터 보듯이 한 이 정도 팔았는데 처음에 8월에 미국의 반도체주들 빠질 때 이렇게 팔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팔지는 않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파는 걸 봐서는 뭐 반도체 고점 논란 얘기가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들에서 이제 거기 따라 나오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순응하는 거래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뉴스에 좀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화장품, 밸류업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이들은 뭐 보합권에 있든지 하락폭이 되게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월 초에 급락 후에 월 중에 다 반등을 해서 다 원위치 했죠. 미국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예. 9월 초에 다시 급락하잖아요. 그래서 이중고점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중고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봉에서 이중고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지수의 주봉은 얘는 이중고점이 아니고요.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8월 달에 뭔 일이 있었어?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신고가 내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고요. 이중고점은 S&P 500. 우리는 항상 지수를 미국 지수 얘기할 때 S&P 500 얘기하잖아요.
S&P 500이 정확하게 이중 고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락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고점에서 첫 번째 하락할 때는 반등을 줘요. 네. 반등을 줍니다. 근데 두 번째 하락할 때는 그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확인하려는 심리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 고점 찍고 내려가기 때문에 걱정이 그때 8월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걱정이 그런 좀 생각이 된 거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나스닥의 주봉이거든요. 네. 나스닥은 전고점에 가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하락의 주도는 테크에서 있었던 거고요. 네네. 나스닥의 주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계속 이들 종목이 시장 끌고 올라왔는데 이들이 지금 종고점까지 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 그러면 이들이 끌고 내려가고 있는 거고 이들이 반등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이고요. 또는 새로운 섹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는 뭐 조금씩은 보이지만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래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 보니까 우리는 또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은 더 취약한 부분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엔비디아잖아요. 네. 그 엔비디아 이 횡선의 지금 차트 엔비디아 일봉이에요. 횡선을 계속 오랫동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미 6월에 먼저 고점 찍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전고점을 돌파 못 하잖아요. 내려왔다가 1차 하락일 때 내려왔다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일봉에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등을 주고 올라올 때 전고점 부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못 넘기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전저점이 지난 7월 말 8월에 보면은 이제 $90 살짝 위에 있었어요. 네. 여기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엔비디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도 먼저 내려왔다가 아무튼 이중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요번에 다시 가서 또 돌파 못하고 내려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2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가 자료들 보면은 전부 다들 여전히 엔비디아 매수 추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올리고 있고 그래서 $100 아래는 뭐 가냐 마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뭐 네. 떨어지면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 논란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다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신고가 근처에 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신고가를 내고 빠집니다. 또는 밑에 $100를 지지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지지하기보다는 떨어졌다가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중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엔비디아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야, 바로 돌기를 어렵겠지 않겠냐. 여기서 좀 더 빠졌다가 하지 않겠냐 가더라도. 그리고 빠졌다가 기간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있으니까 매수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네. 아주 차트를 우리 이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예. 뭐랄까 이 이동평균선 같은 거는 마치 그 경기나 그 회사의 상황을 딱 예. 보여주는 그래프 같고 예. 저 봉 차트들은 일봉 뭐 이렇게 쭉 있는 거는 예. 그 심리 예,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대로 녹아 있는 예, 차트는 그냥 심리입니다. 그렇죠. 예. 야, 그런 거 같은 느낌. 그래서 보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서 들을지 말지. 저 봉대로 사실 그 회사의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루하루 뭐 이렇게 예, 되진 예,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차라리 뭐 61선 일단 뭐 예. 이렇게 그 선에 따라 이제 대충 그 회사의 예. 상황 혹은 뭐 경기의 흐름 뭐 이런 게 이제 예. 결정되는 것 같고 예, 저 일봉 막 이런 애들은 그냥 그때 심리인 것 같아요. 심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가 중요한 거는 그렇죠. 내가 이걸 사려고 해요. 엔비디아 떨어지면 사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서 이게 가치가 어떻게 되니까 뭐 차투 뭐고 하네 나는 지금부터 살 거야.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싸게 사는 게 무척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냥 높게 팔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고 사람들이 사려고 할 때면 올라가는 거고 팔려고 하는 심리면은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심리가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차트를 그냥 보는 것뿐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지금 요 두 번째 나온 텍스트는 읽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 거고요. 좋지 않은 텍스트는 뭐 고용지표 안 좋았고 제조업 쪽이 안 좋았고 그랬고요. 그래도 시장에서 좀 바라는 쪽은 그래도 좀 견조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쪽은 서비스 PMI가 괜찮았고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 임금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4.2%로 소폭 둔화됐잖아요.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셨고 그리고 저 끝나고 나서 이제 홍천호 박사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거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에서 이 좋지 않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빠진 거는 이 고용보고서에서 이 빨간 글씨 쓴 요 내용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월러이사가 요번에 50pp 빅컷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한 거군요.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연준 월러이사가 50pp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빠졌어요.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리 악화되면 연준이 더 큰 폭의 인하로 대응해야 하고 이런 연착륙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금리 인하를 하면 네. 전착륙 경기 침체 안 가고 연착륙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인하 규모와 속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필요시 지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빨간 글씨로만 이렇게 시장을 본 거예요. 고용 및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확대된 거예요. 50bp 금리 인상도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막 하는 거 보니까 네. 야 이거 진짜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본 거고요. 거기서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옐런 장관이 고용보고서 발표 후에 인터뷰들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했는데요. 최근 몇 달 동안의 고용지표 하락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소프트 랜딩을 가는 길이다. 아직 의미 있는 해고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채용 광풍에서 벗어나는 중이며 경기는 회복되고 있고 고용은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을 하나하나 보면은 뭐 틀린 말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빨간 글씨를 보면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무장관의 노력이 가상하다. 시장은 이렇게 본 거예요.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리고 이런 요즘의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이것만 예를 들면 예. 월러 이사가 하는 얘기들을 보면 이 고용 지표가 더 안 좋아지면 그러면 우리 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빨리빨리 내리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요 얘기에는 시장이 바라는 거를 얘들이 안 해준 게 있어요. 뭐냐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올 상반기 내내 얘기한 거는 이렇게 될 것 같으니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가니 그러면 보험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거기에 대응을 해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네. 이 워딩들은 뭐냐면 안 좋아지면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태까지 미리 대응해서 안 좋아지는 걸 막아낸 적이 있어? 안 좋아지고 나서 사후적으로 대응했지? 네. 그러니 결국은 안 좋아지는 게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예. 분위기가.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 고용보고서에서 중요한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고용보고서 설명을 중간에 드린다고 해서 잠깐 거기가 넘어갔고요. 어디 갔죠? 자, 이번 주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대선 후보들 TV 토론회 정책 나오는 내일이죠, 거 있습니다. 내일. 예, 10일 날.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선물없이 동시 만기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22통화정책회의는 지금 미국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묻힐 것 같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선 정책하고 그리고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 나오는 거 네.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대형주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뭐 고점에서 이전 고점 찍고 내려오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월봉 보시면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뭐 미국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별 종목은 많이 빠졌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폭락을 해서 뭐 힘들어 이렇게까지는 지금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시장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미국 눈치 보는데 경기 침체 논쟁과 기술주 하락 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리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 하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도 뭐가 올라갈 만한 또는 안정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선물로 동시만기가 있고 추석기 다음 주에 월화수수입니다. 네. 그 이번 주 금요일 오후부터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금요일 오후부터 뭐 기상길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따져와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면 꽤 길어요, 이번에 사실. 꽤 긴 연휴이고 할리데이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FOMC 회의가 우리 추석 끝나고 나서 와서 그걸 우리가 보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심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거래가 부진하죠. 거래가 부진한 상태에서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동시만기 즉 파생 연계 거래가 시장을 그냥 왔다 갔다 흔들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우리 시장 내부의 파생상품 거래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대감이 있다면 추석이 지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금투세를 비롯한 밸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시화되는 게 나오면 네. 그러면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관망하자는 얘기가 되게 많고요. 뭐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 2주 지나고 이번 주 3주잖아요. 3주 동안 매번 계속 하는 게 지금 뭐
현금 들고서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그렇게 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최근에 보면 금리 인하를 할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기가 둔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기업 실적이 둔화되는 게 이걸 역실적 장세라고 해요. 역실적 장세가 되면은 필수 소비재하고 테마, 네. 오히려 중소형주가 더 이게 강해요. 스팟으로 전체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내가 뭘 해보겠다 또는 뭐 가지고 있겠다 하면은 네. 요게 지금 있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에 있거나 아니면 밸류 프로그램 사이에 있는 거 요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뭐 이후에 한번 뭐 기대를 해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을 탄다든지 아니면 애매하게 있던 이 표현 계속 드리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싸게 사거나 아니면 시장이 바뀌면서 다른 쪽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준비를 좀 해가면서 여기는 지금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아마도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영향보다는 우리나라의 내부 정책 수급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참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전체적인 머리에 경기 침체라는 걸 이구수 알아야 된다 이런 네. 표현을 제가 네, 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안 좋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요 안에서 뭔가를 해야 네.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등락은 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에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좀 여기서는 좀 시장을 지켜보고 한번 약간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는 이번 동시만기 이번 주와 그리고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는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시죠. 아니요, 별로. 통상 그 네. 금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네. 연준의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 때 네. 그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다가도 네. 뭐 2008년에도 그랬었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팬데믹 때도 그랬었고 네. 연준이 금리 결정을 통해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뿌려줄 거야라고 하는 순간부터 좀 이렇게 반등했던 기억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려줄게. 네. 요게 그럼 그런 시그널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우리가 지금 리세션 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세 하락이 나타나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건 좀 길게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언제부터인가 이게 돈의 흐름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뭐 가치 분석가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다른 가치 분석으로 설명을 하지만 시장이 돈의 흐름에 의해서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도 막 오를 때도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돈의 지배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게 된 게 꽤 오래됐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기가 이제 꺾인다라고 생각해서 모두 다들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하는 그 시점 되면 이런 등락은 있는데 시장이 막 충격적으로 막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뭐 언제 충격적으로 그러냐 지금 질문에 답을 드리면 그것으로 인한 소위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트리거가 발생이 돼서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되면서 시스템 위기란 건 별거 아니고요. 결제 불이행이에요. 네, 네. 어디선가 결제 불이행이 돼가지고 한 곳이 터지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막 돈들이 갑자기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네. 그러면서 돈이 돌지 않을 때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폭락하고 그리고 경기가 좀 둔화되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연준은 네. 아주 급하게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상황이 되죠.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위기가 발생하면서 금리를 급하게 내리니까 금리를 급하게 내리고 나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금리를 막 급격하게 인하한다. 그래서 이제 뭐 반등할 거야, 연착륙 시킬 거야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이번 주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렵네. 이번 주가. 그렇죠. 왜냐면 이제 추석 전이라 뭐 새로운 마음으로 뭘 막 들어갈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고 예. 또 목요일인가 뭐 동시만기 있고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계속 지금 매도 쪽으로 예. 가고 있고 예. 주초 지금 안 그래도 금요일 예. 미국장 발 예. 폭락도 좀 있었고 예. 이번 주는 거의 예. 죽음인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죠?
뭐 이게 사야 될 이유가 예. 뭐 특별히 뭐 막 갑자기 이상한 변수 막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아니 예를 들어서 폭락을 해서 네. 지난번 8월에 저점이 2,380포인트대였어요. 우리나라가 2,400포인트 아래 갔더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내 기관들이 샀잖아요. 네. 그 정도 지수 되고 그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좀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극단적으로 폭락을 해서 2,400 아래에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저가 매수는 들어올 것 같고 우리도 똑같이 저가 매수를 그쯤에서 보고 있던 거에서 저가 매수를 일부 할 개연성은 있죠. 할 네. 필요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까지 막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빠졌다가 또 올라오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있으면 기왕에 뭐 현금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는 보지 마세요, 그냥. 왜냐면 투자할 때 네. 정프로님 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현금을 만드는 것도 투자다. 투자다. 그렇죠? 네. 근데 보세요. 이 시장을 안 보고 덮고 지나가는 기간의 투자도 투자예요. 예. 그것도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참 이렇게 얘기하고 주식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저도 참 힘듭니다. 네. 그러겠네요. 그렇게 진짜 가야 되지 않을까 뉴스 생각하고요. 하나씩 볼까요?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 코스피 주봉이고요. 네.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 거고요. 제가 삼성전자 차트 하나 가져왔어요. 삼성전자. 이게 일봉이거든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데일리 방송을 맨날 하니까 일봉을 삼성전자를 딱 그리면서 얘가 박스권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데 박스권에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네. 돌파했다가 이 박스권 상당 부분에서 밑으로 안 가고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올라갔다가 얘를 또 지지했잖아요. 네. 지지하니까 또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번에 보시면 얘를 깨고 내려가서 이 하다 부분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은 되게 안 좋은 상황은 분명히 맞죠. 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었던 이게 언제입니까? 2023년 1월의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요. 이 지금 여기서 더 빠지면 이 가격권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때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면 이때보다 훨씬 가치적으로 삼성전자는 훨씬 저평가에 있는 거거든요. 네. 같은 가격이라면.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내려가면 삼성전자는 수급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여기 매수에는 있을 수 있어.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 저는 이제 7만 원은 이제 안 깨지겠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와, 근데 7만 원도 깨고 바로 내려가네. 요거 깨고 내려가니까 이건 해외 시장 영향 받은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삼성 자체보다도 영향이 없다. 7만 원 밑으로 내려가. 근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이제부터는 혹시 삼성전자 관심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보여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네. 고용 보고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고용 보고서에서 또 뭐 이따 또 말씀 주시겠지만 홍보사님이 또 중요하게 아까 제가 하나만 얘기했네요, 진짜. 그냥 넘어가 버렸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는 네. 뭐였냐면 하나는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던 거는 6월과 7월에 숫자를 하향했잖아요. 네. 6월 거를 17만에서 11만, 7월에서 11만에서 8만 9천으로 하향했어요. 근데 이번에 14만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14만도 하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네, 네, 이렇게 계속 네. 보면은 네. 그렇죠. 지난번에 보면 연간 수치도 하향했듯이 네. 무려 81만 명 건을 그렇죠. 하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수치를 못 믿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거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보면 하향한 비율로 본다면 네. 7월에 11만에서 9만 됐으니까 네. 14만이니까 뭐 한 10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좋게 생각한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안 좋게 생각한 거는 항목입니다. 항목. 이 항목을 봤더니 교육이나 헬스케어나 레저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올라갔고요. 이 밑에 봤더니 제조업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거예요. 소매통이나 제조업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보면은 사실 경제를 끌고 가는 부분들이 미국은 뭐 서비스가 크다고 하지만 네. 제조업이 24%나 감소했어요. 이런 항목을 보니까 이 항목 안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구나. 그렇게 해서 안 좋게 봤다. 그렇게 정도만 말씀을 저는 요거 드리고 넘어갔고요. 2번, 3번 뉴스는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연준 이사들이나 옐런 장관이나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얘네들은 혹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안 좋은 건데 이렇게 지금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이제 시장의 의심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반도체나 IT 쪽에 좋지 않은 뉴스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미국 상원에서 인텔,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날로그 디바이스 네 곳의 청문회에
와라. 왜? 청문회 제목은 러시아 전쟁 장비에 연료를 공급하는 미국 기업의 기술 청문회예요. 그동안에 봤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인 러시아군 무기에서 미국산 칩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더라. 그래서 4개 기업을 오라 그래가지고 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부정적인 인식을 좀 됐고요. 그리고 5번째 뉴스는 금융위에서 금융 분야 망문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지난달에 발표한 건데요. 이거는 조금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사가 물리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규제가 있거든요. 이걸 네. 좀 완화시켜서 네. 금융사의 생성형 AI 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업무 범위를 좀 확대하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이거 아마 지금 핀테크 하는 네. 금융사들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또 우리 만약에 저는 뭐 증권회사 있으니까 증권회사도 이 인터넷망 접속이 물리적으로 회사망하고 외부망이 차단되어 있거든요. 네. 무지무지 불편합니다. 뭐 아, 일을 그래요? 못해요. 네, 아예 못해요. 우리 그 저희 사내 PC로는 인터넷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 그래요? 네, 네이버 네. 같은 거 안 돼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외부망이 따로 있어요. 외부망에서 또 뭘 해야 돼요. 네. 예, 그렇게 그렇게- 해킹 같은 거 우려해서 예, 그러신 거죠? 이걸 망 규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걸 조금 완화한다는 거.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내부적인 내부망의 HTS나 뭐 증권사에서 금융사에서 하는 어떤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 이게 연계가 안 되잖아요. 연계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돼 있는 сек터나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에 뭐 안 좋은 뉴스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서 2분기 점유율을 34.2%로 전월에 31%로 나홀로 증가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에 HBM 매출이 전체 매출이 20% 정도 되면서 사상 최대 매출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2분기에 점유율이 44에서 43.5 조금 떨어졌죠. 근데 마이크론이 많이 떨어졌어요. 21.4에서 19.4.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선방하면서 이번 매출이 사상 최대가 될 거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 그래도 요즘에는 전체 반도체가 안 좋아서 그런데 전체 반도체가 안 좋은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이다. 여기 그 포털 보시면요. 고점 논란 뭐가 맞냐 이렇게 대부분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요. 반도체 사이클의 고점 논란 또는 단기 가격 정체일 뿐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있는데 연합뉴스가 하나를 제가 거기서 이제 참고로 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건 스탠리에서 이거 나오면서 AI를 둘러싼 흥분 속에서 반도체 테크 하드웨어의 경기적 순환적 특징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이클의 고점에 근접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고점을 2025년 1, 2월 정도에 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 보고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지금 반도체 사이클의 고점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자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쪽 반도체 섹터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는 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이거 뭐 일시적이다는 표현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뭐 삼성증권도 굉장히 강하게 여전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미래에셋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수요 추의 부품 재고 비축이 일단락되며 단기 가격 정체기가 온 것뿐이다. 세트 수요 부진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 정체기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시각이 우리 국내에 있는 시각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왜 여러 가지 뉴스를 제가 이게 많이 드리잖아요. 뭐 반도체 뭐 이상무 그러나 주가는 이상유 제가 그런 표현 드렸잖아요. 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논란이 점점 더 사람들이 걱정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나오는 반도체 가격이 약간 오르다가 최근에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이게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냐면 2023년 10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멈춰 있다가 다시 약간 떨어졌는데 요런 모양이에요. 작년에 디램 익스체인지 죄송합니다. 트렌드포스에서 반도체 가격이 이제 오른다. 반도체 이제 사이클링 좋아진다. 요 얘기가 작년 3분기 여름 지나면서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횡보하고 있다가 이 고정 이 레거시의 범용 그러니까 기준 그 디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PC용. 요게 올라갔었어요 그 동안에.
그러다가 올 봄 되면서 그냥 멈춰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 요번에 딱 떨어진 거예요, 이게요. 이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야 이제 재고 중국이 사가던 것들 이제 거의 멈추고 네. 그리고 재고는 쌓아놨고 이제 여기서 수요가 늘지 않으면 이제 꺾이는 거다.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UBS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소폭 하향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일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OEM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서버 메모리는 견고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혼합 D램 가격 전망을 3분기에 애초에 12%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8%로 네. 4분기는 10%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7%로 하향한다. 그래서 목표 주가 좀 하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8% 반도체 가격이 앞으로 8% 오르는데 3분기에는 4분기엔 7% 오르는데 그러면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수익은 더 좋아질 거 아니야. 여전히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음. 둔화되는 걸 많이 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야 피크 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의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보고서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볼 때는요. 외국인들은 보고서 나오면 보고서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대로. 하면 그만큼 줄이고 올라가면 그만큼 올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보고서들은 지금 별로 없는 모양이죠. 어떤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 쪽에서요? 예, 뭐 좀 아니다 살아날 거다. 뭐 아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예, 다 있는데 아니 지금 엔비디아 미국 IBS 나오는 엔비디아 보고서는 다 좋은 보고서예요. 아 그래요? 예. 다 좋은 보고서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단기적으로 이런 정체기가 있고 다시 좋아진다라고 하는 쪽이 있는 거고 네. 아니야 여기가 피크야 하는 쪽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시장에서 좀 살펴봐야 될 주요 이슈들까지 네. 짚어주셨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그 홍춘욱 그 대표와 함께 뭐 금투세 얘기도 좀 한번 여쭤보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FOMC라든지 뭐 이런 이제 글로벌한 이야기 조금 매크로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 오늘 시장은 좀 빠지겠죠, 그래도? 그러겠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